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잠시 뒤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라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3차 방북을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도 베트남처럼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군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219개 고혈압 약들을 조사해 104개 품목은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말 동안 불안했던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다시 약을 처방받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적어도 한 달 전에 기내식 대란을 예상하고도 쉬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업체 변경을 가정한 사전 테스트에서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감행했다는 겁니다. MBN 다도 보도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김세영 선수가 4라운드 합계 31 언더파로 사상 최다 언더파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재미교포 케빈 나 선수는 PGA에서 7년 만에 우승컵을 추가해 통산 2승을 달성했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도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렇다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뉴델리의 대표적인 전자상가로 삼성전자 매장도 보입니다. The quality is very good. It's as competitive. Nobody is near to them. No competition is near to Samsung.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해 삼성은 노이다 공장 부지를 2배로 늘리고 준공식을 하는데 이곳에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도 함께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낼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큽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 구체화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3P 플러스 파트너십 정책으로 문 대통령이 기존에 제안했던 3P 정책의 인도와의 미래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스와라지 외교장관 접견에서는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언급하며 파트너십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우리 한국 주변의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그런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한 뒤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뉴델리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인도에 가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청와대는 북미가 삿바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삿바를 풀고 뛰쳐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뉴델리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솔한 대화와 선의의 조치를 통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 과정에 험난함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이를 확인한 싱가포르 회담을 남북미 정상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 등 국제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남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길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도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이견이 있지만 결국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핵화해법 등을 놓고 북미가 신경전을 보인 것도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삿바 싸움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는 남아시아의 평화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뉴델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난 6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는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결국 이 단어를 또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또 여기에 덧붙여 미국과 수교의 경제 성장을 일군 베트남의 기적을 북한도 이룰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구애의 손짓도 보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방북 후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후 경제 성장을 일군 베트남의 기적을 북한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believes your country can replicate this path.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an be yours. 한때 적대국이었던 나라와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압박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들과 대북 경제 제재 유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폼페이오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동안 판을 깰까 말조심하던 폼페이오 장관이 최대 압박이라는 채찍과 함께 베트남식 성장 모델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며칠째 보이질 않습니다. 통일농구 경기도 관람하지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인 김일성 기일 참배도 건너뛴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인 잠행일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일성 사망 24주기인 어제 북한의 모든 간부들은 금수산 태양 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던 통일농구 경기도 관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방 현지 지도길에 계십니다. 오늘 경기도 보시지 못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까지 들고 갔던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Final question was about the fact that I did not meet with Chairman Kim Jong-un on this trip. It was never anticipated that I would meet with him. We went there to work with Kim Young-chol and our two teams to work together. 지난주 신의주 공장을 방문한 이후 중요한 일정에는 모두 불참하며 일주일 동안 이른바 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미 관계를 포함한 어떤 정책 전반에 관련돼서 뭔가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지금 아마 긴급하게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닌가. 참배까지도 불참을 한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날 참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해군 장성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군은 해당 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모 부대 사단장인 A 준장이 부하인 B 여군을 불러내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 준장은 B 여군의 손을 보여달라고 한 뒤 만졌습니다. A 준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심리학을 전공해 손가락을 보면 성호르몬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여군은 고민 끝에 최근 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A 준장은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성추행 혐의로 A 준장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또 A 준장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군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군인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올해 전반기에만 42건의 군내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는 등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혀 난리가 났죠. 그것도 성범죄 피해자 상담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아래는 말 다 한 거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해군 장성의 성폭행 미수 사건에 이어 육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군들에 대한 회식 시간 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마치 회식 자리에서 여군들이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송 장관이 직접 해명이 나섰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행동 거지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양성평등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였다며 앞으로 말을 더 조심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강회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발암물질이 드는 고혈압 치료제 소식에 주말 내내 걱정한 분들 많죠. 식약처가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고혈압 치료제 목록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219개에서 115개로 줄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한 고혈압 치료제 제조업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실제 원료를 살피고 제조일자와 원료 대장 등을 비교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발암물질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을 발표한 뒤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115개 품목에서 문제가 된 중국 제지앙 화이가 제조한 발사르탄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발표한 219개 품목 중 115개 품목은 제조와 판매를 그대로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해제했습니다. 해당 물질 원료에 대해서 수거해서 제품을 검사할 예정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업체를 현장 점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주말 동안 판매 중지 리스트에 있었던 3개 의약품이 최종 목록에서는 빠지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 내가 쓰는 약이 있나 쭉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시기가 막 바뀌는 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논란의 발단이 된 중국 화이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내고 약품 생산 공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면서 생산 공정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안 그래도 월요일은 병원과 약국이 북적북적한데 오늘은 더했습니다. 혈압약 복용하는 환자들 때문이었죠. 보건당국은 이때 발생하는 진료나 약 처방 비용을 모두 돌려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동네 내과에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려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평소보다 붐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혈압약에도 발사르탄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서둘러 병원을 찾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 의사한테 그냥 내가 물어봤더니 그건 뭐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렇다고 믿어야지 그걸 어디다 확인을 해야 돼요? 한 대형 병원은 빗발치는 전화에 본원에서는 해당 제재를 처방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약국에도 새 혈압약을 처방받으려는 환자들의 문의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발사르탄이 들어가지 않은 약이 동날 것을 대비해 사재기에 나서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인데 안전한 거였는데 약은 부담이 미리 받아 마신다는 거. 새로운 약을 처방받는 데 드는 진료비와 약 처방 비용에 대한 환불 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기내식을 만들 능력은 되는데 포장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안 맞았다고 해명했었죠. 하지만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내식 대란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변경 한 달 전인 지난달. 아시아나항공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내식 업체가 바뀐 후 제대로 공급이 될지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는 낙제점.
3만 인분의 기내식을 생산하기엔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틀 뒤 한 차례 더 모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기내식 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던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겠죠. 예상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나는 이 같은 결과에도 협력업체를 독려한 것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장 7월부터 기내식을 서비스하는 승무원들에게도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답변은 가능하다. 이번 기내식 대란은 초기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예견된 사태였던 셈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기내식 공급 업체가 기존 기내식 업체의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서 인력을 대거 빼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 기내식 공급 업체는 아시아나가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그러는 사이 기내식에선 유리 조각까지 나왔는데 아시아나는 협력업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에선 계약 만료 2달을 앞둔 5월부터 거센 이직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적지는 새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 코리아였습니다. 게이트고메가 월급을 최대 20% 더 주기로 하면서 LSG 핵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옮겨간 겁니다. 6월 말까진 정상적으로 납품해야 하는데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는 설명. 5월, 6월 동안은 저희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콕행 아시아나항공기의 기내식 케이크에서 손톱만한 유리 조각이 발견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승객의 입안이 베일 뻔한 아찔한 사고. 하지만 회사 측은 기내식 업체가 조만간 바뀔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명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협력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을 피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나가 단거리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기내식을 바꾸자는 제안까지 묵살한 걸로 알려지면서 고객 서비스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아시아나 사태, 기내식으로만 끝나지 않는 걸까요? 어젯밤 타이어 결함으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회항했는데 단순 결함일 수도 있지만 최근 숙련된 정비 인력들이 상당수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정비 부문에 대한 홀대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발 7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타이어의 압력이 낮다는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인데 결국 승객 300여 명은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늦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지상의 이물질에 찍혀서 타이어 터졌다든지 아니면 타이어 자체가 불량이든지. 문제는 이번 회항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정비 문제로 인한 회항률은 비행 1000번당 0.16회,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정비 부문의 투자를 소홀히 하는 사측의 행태가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경력 20년에 가까운 정비사들이 대리 직급에 머무는 등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숙련된 정비 인력 10여 명이 한꺼번에 저가항공사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몇 사람 목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심사원이 못 채워요, 그거를. 5년 이하 된 사람이 못 채운다고요, 그다지를. 안전 우려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담판을 벌였지만 타결은커녕 고성만 오갔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느닷없이 청와대 개입설까지 불거진 겁니다. 원래 야당 몫인데 청와대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국회 정상화를 약속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무 협의를 끝낸 채 최종 담판을 위해 만났지만 협상은 한 발도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 도중 SNS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와 청와대 개입설을 언급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협상장에서 아까 좀 고성이 나오고 좀 항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원협상이 청와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곧바로 이어진 오후 수석 부대표 간 실무 협상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뭐 또 이제 계속 협상해야 되죠. 원내대표들끼리 아직 만날 상황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줄 수 없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측에서 두 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점도 협상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우선 국회의장단을 먼저 구성해 다음 주 재헌 70주년 행사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를 놓고 국민 공모까지 진행한 결과 100명이 넘는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허경영 씨까지 거론됐다는데 그만큼 딱히 할 사람이 없다는 반증도 되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 모집 국민 공모제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후보 선별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국민 공모 및 추천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1,124분이고 그중에 비대위원장은 101명, 그리고 비대위원은 90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홍정욱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추천되는 등 비아냥 섞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장난스러운 내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또 혹은 약간 악의적인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5명의 최종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나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등 추천 인사가 줄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당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계파별, 선수별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김경수 경남지사 앞에서 시연을 했다고 한 걸 지금 확인 중입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형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연기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진 서면 구형입니다. 드루킹과 함께 구속된 일당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검찰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비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축에 관여한 트렐로 강모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개발 후 댓글, 게재 현황 등 운영 현황, 운영 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하여 경공모 회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은 강 씨를 상대로 김경수 경남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법원 파일을 갖고 있다고도 알 수 있거든요. 또한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함께했던 대법관들의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정현 의원을 통한 청와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파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임 전 차장이 컴퓨터 파일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현직이 아닌 만큼 수사에 대한 부담도 작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미 고발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며 언제든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서두르는 것은 휴일까지 수사관들이 투입된 검찰의 포렌식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 측은 기획조정실을 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는 내놓지 않고 선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도 내부 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제 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어제 숨진 경찰관, 지난달 포항에서 숨진 약국 종업원 모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죠. 환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광주에선 살인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가 병원 치료 도중에 탈출했다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심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위를 살피며 병원 복도를 서성거리는 한 남성.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조현병으로 치료 감호 처분 중이던 40대 남성이 폐쇄병동에서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도주 4시간 반 만에 붙잡혔지만 이 남성 살인 전과자였습니다. 지금 다시 안 선 상태예요. 거기 안에서 속어도 늦고 자야 돼서 너무 늦었죠. 저희한테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경북 영양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마저 조현병 환자에게 피살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언제 복면을 당할지 모르니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 환자는 19,000여 명, 5년 내 재범률은 32%였습니다. 급성기나 재발했거나 이 시기에는 피해망상이나 지시하는 환청 등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현병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경북 양양 사건처럼 경찰관들이 근무 중 숨지거나 다치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경찰관이 무시당하는 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을 겁내기는커녕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추가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북 영양에서는 범인을 진압하던 경찰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자칫 과잉 대응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무기 사용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흉악 범죄자들한테도 당당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공무집행을 하다가 발생한 일에 대해 소송에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민사사건은 워낙 많다 보니 공식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태인데 경찰 상조회에서 공식 지원하는 경찰관만 228명에 이릅니다. 수갑도 요즘에는 사용을 하면 수갑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그러니까 국가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러다 보니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경찰이 공권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약해지니까 강화된다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위급한 현장의 상황에서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그 지휘관이 현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존중해주는.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3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 여사가
김지은 씨의 과거 연애사 등 뒷조사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들까지 재판에 오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재판에는 김지은 씨의 지인이자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구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언석에선 구 씨는 첫 폭로가 터진 지난 3월 5일 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여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김 씨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 여사가 안희정이 정말 나쁘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 한다.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해서 내가 김지은을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자고 했다면서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 씨는 안 전 지사가 성관계를 인정한 뒤 크게 실망해 민 여사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구 씨는 대선 캠프 동료들과 함께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김 씨를 지원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민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사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북한강에 투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나오자 그가 부담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북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아침 9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양예원 씨 사진 유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40대 정모 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다리 위 갓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뒤 다리 중간 지점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10시 양예원 씨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로 경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모집책인 최모 씨가 구속되고 추가 피해자가 등장하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오전부터 투입돼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수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 씨는 2달 전 양예원 씨의 폭로 이후 한결같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도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정 씨는 투신하기 전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은 절대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찰은 모델의 거짓말에 의존해서 수사하고 언론도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힘들고 죽고 싶다는 심경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15일 양예원 씨가 SNS를 통해 스튜디오 성추행을 폭로한 직후부터 정 씨는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양 씨가 정 씨에게 적극적으로 촬영을 요구하고 촬영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양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성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저도 유출범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출범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정 씨 또한 범죄자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최근 정 씨의 유포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어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줄에 걸려 뒤집힌 새우잡이 배. 선원들은 선실 에어포켓에 있다가 2시간 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선장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배에 올라 생존자를 찾습니다. 몇 명 있어요? 사람 수대로 두드려주세요. 오케이. 4명의 생존이 확인되자 구조대는 선원들을 안심시킵니다. 저희가 금방 구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곧바로 잠수부가 투입되고 배가 뒤집힌 지 2시간 30분 만에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됩니다. 숨은 차고 바닷물은 들어오고 이제 나갈 군역이 없으니까는 다들 죽었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복된 배와 같은 크기의 어선입니다. 구조된 선원 4명은 이른바 에어포켓 덕분에 이 선실에서 2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배가 뒤집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내에 남아있는 에어포켓이 선원들을 살렸습니다. 공간이 한 요 정도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누구 먼저 나가는 게 좋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부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전복된 배의 선장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어린이용 매트 사용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인기 제품 3개 중 1개는 소음 방지 효과가 없는 데다 유해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아이들이 이 위에서 자기도 하는데 말이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부분 깔려있는 어린이용 매트. 층간소음을 줄이고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매트 위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손으로 만지면서 기어 다니고 이런 활동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품들을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건데.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인기 어린이 매트 3개 중 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피부 자극과 현기증,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업체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3배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은 그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던 휘발성 유기물들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은 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심지어 대부분의 매트는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아이가 뛰어다닐 때 생기는 중량 충격음을 줄이는 성능은 별로 크지 않은 겁니다. 무겁고 힘이 가해지는 소리에 대해서 전 제품 저감 성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매트는 판매 중지, 교환, 환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본 서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110여 명, 실종자도 8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비는 그쳤지만 엄청난 폭우로 집안이 너무 약해진 상태. 고립된 주민도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가 물에 잠겨 대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조용 보트들이 물바다가 돼버린 마을을 누비며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헬리콥터가 주민을 대피시키고 보트에 탄 자위대원들은 흙탕물을 온몸으로 헤치며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홍수로 길이 끊겨 건물 옥상에 고립된 주민들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주민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実の父さんの実家行って、ちょっとダメでした。2人見つかるつもりだったんですけど、1人しかちょっとまだ見当たらなくて。 지난 5일부터 일본 서남부 지역에 최대 10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110여 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행방불명됐는데 주택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유럽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事態の変化に応じ、救助部隊の体制を機動的に強化するなど、引き続き全力で救命救助、避難誘導に当た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5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닷새 간의 폭우로 집안이 약화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허위 매물 신고가 4만 4천여 건, 작년보다 150%나 급증했습니다. 왜 이랬나 봤더니 집주인들이 집값을 더 비싸게 받으려고 낮은 가격에 내놓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무더기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낮은 가격엔 집을 내놓지 마라.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급해서 집을 싸게 팔고 싶은 사람도 팔 수 없게 말이죠. 또 일부 중개업소도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일부러 가격을 낮춘 미끼 매물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담합이든 미끼 매물이든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집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 선수가 LPGA 사상 최저타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재미교포 케빈 나 선수는 PGA에서 7년 만에 우승컵을 추가해 통산 2승을 달성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라운드까지 24언더파를 치며 54홀 최다 언더파를 기록했던 김세영은 마지막 날에도 쉼없이 타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잡아 자신과 소렌스탐이 갖고 있던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어 10번 홀과 12번 홀에서도 버디를 잡으며 LPGA 사상 최초로 30언더파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아슬아슬한 퍼팅 끝에 15번 홀 버디 추가로 PGA 최다 언더파 기록과 같은 31언더파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위를 무려 9타 차로 제친 압도적인 우승. 1년여의 부진을 화끈하게 끄는 김세영은 통산 7승째를 올렸습니다. After 2 years ago, JTBC, I shoot a 27 under. That's a tie record with Annika Sorenstam. And after that, I wanted the coast record 4 days. Yeah, I'm very happy with the dream come true. 같은 시간 PGA에서는 재미교포 케빈 나가 짜릿한 버디 행진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날 6타를 줄여 5타차 대역전 우승극을 펼쳤습니다. 첫 우승에 8년 걸렸던 케빈 나는 또 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려 감격이 더했습니다. 한국 팬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밤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에는 20에서 60, 충청 북부와 영남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장맛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더위도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를 가리키겠고 비가 그친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밤사이 비를 뿌리겠고요. 오후에는 북한으로 올라가 잠시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의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지나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해안에서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이란의 18세 여성 체조 선수가 무슬림 여성들이 대중의 모습을 드러낼 때 쓰는 히잡 없이 자신의 방 안에서 춤추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란의 도덕적인 규범을 깨트렸다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감옥행이 그저 그녀의 처벌로만 끝나질 않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상징인 히잡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네티즌들로부터 이 사건은 엄청난 공분을 얻고 있거든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